달마상법 총결 3-1 눈과 눈동자를 보면 재물과 처자식의 복을 알 수 있다를 보겠습니다. 양정상투 속진 관후 이반생제. 자, 양정, 이 정자가 눈동자 정자니까요. 두 개, 즉 양쪽 두 개의 눈동자가 늘, 그러니까 항상 상자죠. 항상 싸운 듯하면, 양 눈동자가 서로 싸우는 듯하면 항상 이 조속자죠. 조속.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배불진, 그 다음에 꿰을관, 그 다음에 썩을로. 그러니까 곡식이죠. 일종의 곡식이 묻게 되고, 그러니까 곡식이 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관자는 꿰을관인데 옛날에 이제 엽전에 그 구멍 뚫어서 이렇게 동전을 메고 다녔으니까 이거 동꿰미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깨미가 썩게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눈동자가 항상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게 되면 곡식이 묻게 되고 그 다음에 꿰미가 썩게 되므로 이 반생제 오히려 이제 반자는 오히려죠. 오히려 재앙이 생긴다. 재앙이 따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눈동자가 서로 늘 싸우는 듯 하게 되면 곡식이 묵혀나가고 돈꾸러미가 썩어서 오히려 재물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생긴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자, 두 개의 눈동자가 늘 싸우면 벼가 오래되어 썩어 들어가고 돈꿰미도 썩어 끊어지므로 많은 것이 도리어 재난으로 나타난다. 같은 뜻이죠. 뭐 특별하게 다른 뜻은 아니고 같은 뜻인데 좀 풀어 쓴 거죠. 자, 투자 싸운다고 하는 게 뭐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양정 제투 향산 향산근야라. 상근은 여가 상근이죠. 이게 상근 41세에 해당되는 이 지례궁에 해당되는 이 상근을 향하여 가지런히, 자, 제자는 가지런히 싸우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눈동자가 서로 뭘 보고? 자, 눈동자가 이 상근을 향해서 서로 싸우는 모양, 서로 눈싸움하는 모양으로 그런 모양을 이제 우리가 싸우는 듯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근을 중앙을 향해서 눈동자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하고 있으면 뭐 하게 된다? 즉 곡식이 썩어 나가고 그 다음에 돈깨미가 썩어 나갈 정도로 이제 재앙이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두 눈동자가 서로 중앙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급심험. 자, 성격이 급하고 조급하고 마음이 음험하다.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음험하고 그리고 불호예, 예를 좋아하지 않으며 그러함으로 인해서 부유함으로 인해서 이 생제야라. 그래서 성격이 조급하고 마음이 음험하고 예의를 좋아하지 않으면 부유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재앙이 생긴다. 그래서 원래대로 말하면 부자이면은 좋지요. 부자이면 좋은데 이 부가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것은 그 성격이 조급하고 마음이 음험하고 그리고 예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그 부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오히려 재앙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쌍마부사. 자, 뜰부자 실사자죠. 그러니까 쌍마, 영마궁에 실 같은 것이 뜨면 역지노형, 이게 이제 그 사역의 의미죠. 일을 시키는 거. 그런 것이 뜻을 힘들게 이루게 되고 노력을 하는 형국이다. 그러한 형상이다. 그래서 뜻을 힘들어서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그러한 힘들게 하는 형상이지만 이 다은미. 자, 그러면
마늘 다자 수물은 자죠. 이익이 자. 그래서 이것이 많이 숨을수록 이롭다. 즉 많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마궁을 보면 자, 이게 역마죠. 역마. 이 역마궁의 이 가느다란 실 모양처럼 이 실같이 뜨면은 힘들게 이루고 뭔가를 힘들게 이루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많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마궁 쪽에 이 가느다랗게 실이 뜬 모양 형국은 이를 힘들게 이루내는 형국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드러나지 않을수록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마좌우에 개 모두개자죠. 모두개 은은하게 수물은자니까 은은하게 부홍황지사 붉을 홍자 그 다음에 누럴 황자죠. 그러니까 붉고 누런 그러한 실이 뜬다. 그러니까 그 역마 좌우 쪽에 은은하게 홍광 붉고 황색의 그러한 실이 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면 은은하게 떠 있는 형국이 되면 즉 유분치지로 자 분치라고 하는 것은 일이 달리고 절이 달리고 그러니까 달릴 뿐 달리질 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주 적천수라든가 이런 데 뭐 많이 나오죠. 분치라는 말이. 그래서 육 분치지로 역시 달려서 노력하는 그러함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 일이 달리고 절이 달리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많죠.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러한 노고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역접이죠. 역유소리 얻는 바는 적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엄청 이 애는 쓰지만 얻는 것은 적다. 어떨 때? 자, 역마 좌우에 홍황의 그러한 실이 떴을 때 그렇다. 이 역마의 실같이 뜰 때는 역마가 이쪽에도 있겠죠. 이 실같이 이게 은한색의 홍황색, 붉고 노란 그런 실같이 뜨게 되면 엄청 바쁘게 뛰어다녀도 얻는 게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인 아감, 자 착한 사람, 선량한 사람의 나쁜 눈이죠. 나쁠락, 그 다음에 아칼락, 그 다음에 눈한자니까 선한 사람이 나쁜 눈, 악한 눈, 그런 선한 사람이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처노, 이 노자가 자식 노자예요. 처노, 처와 자식이 역 또한 가성악, 재앙을 이룬다, 재앙을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눈이 나쁘게 생겼으면 처와 자식이 역시 재앙이 있다, 재앙을 이룬다 그 말이죠. 자, 악형, 여신. 자, 악형인데 그 나쁜 형상인데 어떤 것처럼 여신, 귀신 신자. 그래서 귀신처럼 형상이 귀신처럼 약한 아주 악한 형체이고 그 다음에 눈이 혹은 도출되거나 혹은 황색이면 모름지기 숫자죠. 모름지기 살필고 기 평일 시선인 그 평일 그러니까 평일한 그 이제 보통 그 날에 그 사람이 선인지 착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애매하긴 해요. 착한 사람이 눈이 잘못되어 있으면 처와 자식에게 역시 재앙이 있게 되는데 그 악한 형상이 귀신처럼 악한 형상이고 그리고 눈이 혹은 도출되고 혹은 황색을 띠고 황색이면 모름지기 그 보통날에 평일에 보통날에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자, 이비준두융 단정. 자, 자, 코비자죠. 코에 준두가 어디죠? 여기죠. 준두가 소술융자죠. 융이 풍요하고 솟아나고 그 다음에 단정. 그러니까 단장하면 즉 그런즉 처자로 인하여서 이 치송
소송에 이르게 된다. 즉 소송으로 인해서 법정에 쓰게 된다. 그렇지만 역무대해. 그렇지만 큰 해는 없다. 준두가 풍요하게 솟고 단정한데 왜 이런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준두가 이거잖아요. 보면 자, 준두가 여기에요. 여기 준두가 풍요하게 솟아오르고 단정하니까 바른 거죠. 단정하면 이 준두가 풍요하게 솟아서 단정한데 이 처자식으로 인해서 소송이 되는데 처자식으로 인해서 소송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지자니까요. 소송으로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법정에 쓰게 되지만 역무대해라. 그렇지만 큰 해는 없다. 이게 이제 코가 우리가 재백궁이죠. 재백궁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는 재성은 처죠. 처. 자식도 이제 우리가 자식을 보통 식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극을 하는 관계. 지성은 내가 극을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자식을 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푹 솟으면 자식으로, 처와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큰 해는 없다. 왜? 단정하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억지로 해석을 해보면 자, 우리가 코는 재백궁인데 재백궁은 재성이다. 재성은 내가 극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극을 하는 관계는 처와 자식이다. 그래서 이게 너무 솟으니까 코가 너무 지나치게 솟으면 뭐죠? 오악 중에서 코가 너무 솟으면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거죠. 그렇죠? 이 코를 향해서 나를 좋아하는데 코가 너무 지나치게 솟아있으면 굉장히 자만심이 강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코가 너무 솟아있다고 하는 것은 처와 자식, 내가 극을 하는 처와 자식이 너무 오만해서 교만해서 소송에 서서 이제 소송에 다다르게 돼서 있지만 큰 해는 없다. 왜? 코가 준두가 잘생겼으니까. 그렇죠. 단정하고 풍요하게 솟았으니까, 적당하게 솟았으니까. 그래서 코가 너무 이제 즉시 솟아오르면 처자식이 오만방자해서 가끔 우리 이제 뉴스에 처자식으로 인해서 가끔 시끄러운 그런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너무 솟으면 얼굴 전체 균형이 별서 이게 너무 솟으면 처와 자식이 너무 드세서 그로 인해서 내가 구설수 또는 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코가 단정하고 적당히 풍요하기 때문에 큰 해는 없다라고 해석이 돼 보여요.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억지로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외우면 잊어먹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유차상자. 자, 이러한 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 이러한 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즉 이러한 상을 가진 사람은 경계해야 돼요. 뭐를? 성격이 난폭하고 즉 포악한 성격을 경계하고 왜? 이 코가 너무 솟아오르면 자기 자존심이 너무 센 거잖아요. 그 다음에 비첩, 노비와 첩, 즉 계집종과 첩을 끊어야 된다. 첩을 끊어야 된다. 그러면 행면왕, 그러면 재앙을 면한다. 이것도 억지로 해석해 보면 그냥 이게 코가 처자식이니까 이 부인이 굉장히 이제 솟아올라 있으니까 부인이 굉장히 자존심 센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계집종과 첩을 거느리게 되면 이 처로 인해서 난폭함, 이 성격이 난폭해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를 해야만 그런 거를 조심해야만 이 처와 다투는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면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냥 애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양정상투 속진관우 이반생제 투자 양정제투
향 산근야라 성급 심엄 이 불호예 이인부의 생제야 쌍마부사 역지노형 이 다은니 영마좌우 개은는 부 홍황지사 즉 유분치지로 이역유소리 선인나간 천호역 가성왕 악형여신 목혹돌출 홍색황 수고기평일 시선인 이비준두융 풍융 단정 이비준 풍융 단정 즉 인차자 이지송 역무대해 읽었죠? 유차상자 개성폭 절비척 신면왕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